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인준받아 취임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모든 러시아산 에너지원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무역 최애국 대우를 중지시켜 높은 관세를 물리는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전날 동석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내 대도시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돈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난주 16만 6천 건으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케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53대 47로 상원 인준을 받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은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6월 말 취임하게 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53대 반대 47로 최종 인준을 받았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53, the nays are 47, and this nomination is confirmed. 상원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3명이 가세해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로써 2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후 6주 동안 펼쳐진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연방 상원에서는 토론 종결에 60표 장벽을 넘어야 했지만 트럼프 첫해 당시 다수당이던 공화당이 닐 고서치 대법관에 대한 인준을 위해 그 장벽을 없애버림으로써 이번에는 민주당이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탄생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오는 6월 말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은퇴하는 진보파 대법관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자로 취임하게 됩니다. 잭슨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1970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올해 51세로 공립교사 출신 부모를 따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에서 자라났으며 하버드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그의 선임 대법관이 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서기로도 일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8년을 일하다가 지난해 여름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1년도 채 안 돼 다시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취임하면 연방대법원의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남녀 비율이 지난 2009년 8대 1에서 이제는 5대 4로 거의 대등해지고 유색인종 대법관이 3명으로 늘어납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대학 입학과 정부 수주에서 한인들에게는 엇갈린 유불리를 적용해주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법에 대한 차별 소송, 여성 낙태권을 보장한 로우 대 웨이드를 바꾸려는 낙태 문제, 총기법 등 민감한 이슈들을 판결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선 그동안 1967년 최초의 흑인 대법관으로 서굿 마샬 대법관이 탄생했고 1981년에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샌드라 데이 오코노 대법관이 등장한 데 이어 이번에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는 역사를 쓴 것입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무역 최애국 대우를 중지시켜 높은 관세를 물리는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100대 0, 연방 하원에선 400명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학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러시아 푸틴 정권을 더 고립시키도록 법률로서 못 박은 겁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나자 충격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 지지로 두 가지 러시아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오던 원유 하루 60만 배럴과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금지시키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금지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는 100대 0 만장일치로 연방 하원에서는 413대 9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초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원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연방의회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를 법제화한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하루 평균 6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연방의회 금지법으로 어느 누구도 미국에 러시아산 에너지원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은 미국과 러시아 간 교역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해왔습니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통상적 무역관계, 무역 최혜국 대우를 중지시키고 높은 관세를 물리는 법안도 확정됐습니다. 무역 최혜국 대우 중지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는 역시 100대 0 만장일치로 연방 하원에서는 420대 3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최혜국 대우가 없어져 높은 관세를 물게 돼 사실상 미국 수출입이 막히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보드카를 비롯해 한 해 300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왔는데 높은 관세를 물거나 다른 제재 조치에 걸려 거래가 끊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제 북한과 쿠바와 같은 불량 국가의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 이외에도 연방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퇴출시키고 인권 침해 체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서열 2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원 의장실은 펠로시 의장이 현재 무증상이며 2차 부스터샷까지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펠로시 의장과 동석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현재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맞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두 번째 부스터샷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원의장실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이 추가 접종으로 강력히 보호받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서열 2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동석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어젯밤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대통령이 앞으로도 추가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밀접 접촉자는 아닙니다. CDC는 밀접 접촉자가 되려면 확진자와 24시간 동안 6피트 내에서 15분 이상 같이 있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오는 10일 예정돼 있던 대만 방문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의 대만 관계법 제정일 43주년을 맞아 4월 10일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를 반대하며 미국은 이번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 사이의 모든 형태의 공식 교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대만 방문 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도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덧붙이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대도시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돈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선 아직 남성들의 임금이 여성들보다는 높지만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젊은 여성들일수록 남성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대도시에서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추월하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19곳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30세 이하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돈을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인구 센서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 19곳을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젊을수록 여성들의 소득이 남성들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일하며 거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학력이 높고 전문 기술도 남성 못지 않은 데다가 결혼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도 겪기 전이어서 남성들보다 돈을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있는 여성일 경우 임금 인상과 승진에서도 남성에 뒤지지 않고 있어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들을 앞서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남녀 임금 차이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일 경우 달러당 93센트를 받고 있어 남성들보다 아직 7센트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 전역의 전 연령대 평균으로는 여성들이 달러당 82센트를 받고 있어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18센트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연령대 여성 근로자들은 10년 전에는 달러당 77센트를 받은 바 있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남성이 1달러일 때 2012년에는 76.5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80.5센트였으며 2018년에는 81.6센트로 올랐고 2019년에는 82센트로 매년 느리게나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에 비해 뒤처지는 주된 이유는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중도의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직장에 다시 복귀해도 임금 상승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력 단절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6만 6천 건으로 떨어지며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태보다는 구인난을 겪는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 지출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강력한 고용시장이 갖가지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16만 6천 건에 불과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주의 17만 1천 건보다 5천 건 더 떨어진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 16만 6천 건은 1968년 11월 이래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 정도였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반세기 만에 가장 좋은 고용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은 물가 급등, 유가 폭등, 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임금 상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줄이는 해고보다는 사람을 구하는 구인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선 2,040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돼 전주보다 400건 늘어났으나 타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선 1,500건이 새로 신청돼 전주보다 500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44,100건이 새로 신청돼 전주보다 1,800건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오하이오주에선 17,650건이 청구돼 1,500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텍사스는 13,000건으로 2,600건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은 12,700건으로 전주보다 800건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2주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3월 19일 현재 172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5만 2,80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고용보험으로 제공하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166만 7,500명으로 전주보다 5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폭등, 기준금리 인상 시작 등으로 버팀목인 미국민 소비 지출이 급속 냉각될 것으로 우려돼 왔으나 강력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는 덕분에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선 일자리가 안정돼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지갑을 열 수 있고 그래야만 소비 지출이 증가해 전체의 70%나 차지하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